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2019년 8월 7일 저녁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획을 세웠던 여름방학도 이제 짧게는 일주일부터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을 해 주셨지만은 그닥 눈에 보띄게 나타나는 결과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요. 저도 많이 좋은 조언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여름 무척 개인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도 못 해드리고요. 그러나 신중하게 다 일일이 하나 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을 제가 있는 이곳 원주로 이렇게 초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정보를 나누어 주고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댓글로 판단을 하기에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주에 온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라는 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줬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성향도 달라지고요. 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잘 말을 안 듣는 세대예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거나 부모가 자기 새끼 교육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부모가 공부시키는데 힘들더라도 또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면은 별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점 부모의 역할이 어렵고도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국어 공부 강훈련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때로는 거의 다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답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부모한테 간섭을 받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부모가 붙잡고 앉아서 문제풀이를 시키고 또 이렇게 답을 맞추고 하면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면은 일단은 아이들은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고요. 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봤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를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4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동안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왜 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답을 맞춰주는 데에 대해서 다들 싫어하니까 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부모가 문제풀이까지 간섭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떠한 효과가 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라 그래서 주로 아이들한테 당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저렇게 할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일단은 이제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엄마의 간섭하에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원을 다니든 또 그 자투리 시간에 또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케어를 받았을 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이 고맙다 하는 걸 느끼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어떠한 부모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 이 책 하지 말고 이 책을 해. 너는 이런 문제지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도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게 사실 어떠한 공부 방법보다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자기가 풀고 자기가 답 맞추고 뭐 아니면 뭐 엄마가 답을 그냥 이렇게 그 간단히 맞춰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죠. 문제풀이 하면서 너 이거 왜 틀렸니? 다시 풀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점점 그런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케어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학원을 가고 뭘 하고 하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붙잡고 공부시켜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그게 참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날 붙잡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주위에 그렇게 다들 똑같은 부모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원을 보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만 그네들이 전부 다 그 유명한데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나요? 결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좀 차별화된 공부 방법, 지금 상위권에서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인류대를 가고 이런 애들은 굉장한 케어를 받아서 가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숨도 못 쉬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한 아이들, 그 중에서 특히 몇 명,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먹은 애들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은 부모가 시간을 아껴주고 계속 이렇게 그 좀 심한 말로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했을 때만 좋은 데에 가더라. 그런데 그런 애들이 주변에 아이들 주변에 눈에 거의 안 띄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고2예요. 고2에 자기 같은 반의 주변을 봤을 때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빙글빙글 뺑뺑이를 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냐?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가는 애들을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 애들은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 꼭 이래야 돼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할래요. 이래가지고 자꾸 뻐둥뻐둥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리 좋은 그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요즘은요. 옛날 같으면 회초리를 들여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애들은 부모가 안 돼 이러면 안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애들 시기적으로 이럴 땐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만약에 뭐 중2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지난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전진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고 더 톱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할 때 그건 가능하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멀게는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그 설득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시키는데 일단 당사자가 가급적이면 쉽게 받아들여 줘야지 그것도 가능하더라. 그 점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나마 가서 열심히 해서 또 조기에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또 보여야지 애들이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힘들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소기의 성과를 얻으셔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1학기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저도 이곳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부모님들이 뭐 맞벌이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저희가 여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대신 시켜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의 그 성적이 향상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실력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다 않고 다니거든요. 그거 가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뭐 동기부여보다도요, 아이가 힘들게 공부한 결과가 좋게 나와야 그게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일단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져야지 아이들도 지치지 않고 해요. 근데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또 처지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점점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 불러놓고 너는 왜 이렇게 이런 성적이 나온 그 이유를 제가 추론을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다들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는 이 책으로 이렇게 하고 저 책으로 저렇게 하고, 물론 유튜브에 거의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할 때하고 영상으로 보는 얘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하고 일종의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전국적으로 그 아이들의 이제 현재 상황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부터 재수생까지 현재 해오고 있는 공부, 또 지난 시간 동안 해온 공부, 또 앞으로 할 공부, 이런 것을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아요.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보통 이제 고3 예비 고3 12월 기말, 그러니까 고2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부터 바로 수능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예비 고3을 모집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다가 이 시점이 와요. 이 여름방학 시점이 이렇게 오면요, 저쪽 맞은편 쪽에 고2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이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고3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가 이거 조금만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를 느끼고, 야, 이제 수능까지 제발 이 시점에 봤을 때 뭐 100일 남았니 90 며칠 남았니 하는 시점에 고3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빤해요. 수능까지 3개월만 남았으면, 아니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만 더 있었으면은, 그러던 게 다음 달쯤 9월 달쯤 가면은 한 4달만 더 있었으면은, 또 10월 달쯤 가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아직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 공부하는데 진짜 수능 날짜보다 나한테 한 달이라는 기간만 더 나한테 부여된다면 진짜 완벽하게 마치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막 생겨날 때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고2들이 벌써 들어와가지고 내가 들어온 것보다 저 6개월이나 아니면 5개월 빨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고2들을. 그 장면을 보는 저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2든지 고1이든지 이 시점은 오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 시점에 왔을 때는 뭐 수시에 간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쏟고 그리는데요. 공부를 좀 한 애들은 이 시점에 왔을 때 너무너무 아쉬워한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국어 공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어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 고3들 최종 단계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이 국어예요. 중학교 때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가장 아쉬워하고요, 아이들이. 또 국어 과목 때문에 다른 탐구 과목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옛날 말로 좀 무식한 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애들, 이 말은 집중을 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자료를 분석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서 답이 뭘까 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 끈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탐구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탐구 과목이 그렇잖아요. 다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끝까지 꼼꼼히 해석하고 해야 나오는 게 탐구의 만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국어서부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탐구 점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모든 공부를 하는데 강훈련을 하는, 보통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냥 국어 보통 공부라고 치면 그거보다 더 강도 있게 아주 꼼꼼하게 끝까지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 능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풀어도 정답을 알려주지 말고 끝까지 추적을 해라. 이런 게, 이게 바로 강훈련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아이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건 아니 이상한 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거 가지고 될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별별 반응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도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줘도 또 부모들이 그렇게 실행을 못 합니다. 하다가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풀이 하거나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제가 있는 이곳까지 오라고 그런 거죠. 뭐 특별히 유튜브에서 제가 못할 말 하는 건 사실이 있어요. 못할 말.
그 못할 말이라는 거는 알아서 미루어 짐작을 해주세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근데 국어 점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했다가는 또 밑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원 관계자나 뭐 이런 분들, 뭐 출판사고 이런 그 댓글을 이상하게 달기 시작을 하면은요, 조용하게 제가 이끌어가는 공부하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자꾸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문한 애들한테만 무슨 A급 정보를 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먼 곳까지 장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온 아이들을 저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각오를 다지고 또 왜 이렇게 되는지 흔쾌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기분 좋게 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신 그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 수능 공부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또 순서도 많이 뒤바뀌어 있고요. 또 이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있었고요. 그건 사실 수능 시험에 그게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건 유튜브에서 저희가 간간히 얘기했고, 제 영상에서는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쪽을 집중해 주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아직 다 못했어요. 한 100분의 5밖에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입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래서 미처 못했던 얘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지만은요, 끝까지 부모님들 그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셔서 새 학기부터는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아이와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 자기 뭐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뭐 그 말도 있듯이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직접 해봐서 알아요. 그걸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해 죽으면서 키워온 경우는 또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러면 또 커도 이제 부모 일단 겁을 먹으니까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성공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거의 다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되게 타협을 하잖아요. 모든 과정에서 아이가 싫은 건 안 시키려고. 그리고 어떤 부모든지 자기 아이한테는 진짜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건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그 부모님들은 아직 어릴 때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군기를 제대로 잡아라. 그러면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케어하기가 점점 수월하고 거기에 따른 실력 향상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현재 고3들 이 시기에 이제 저의 증언을 들으러 온 아이들은 본인이 이제 막판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않고 해요. 현재 고3들은요. 이 시점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들여요. 급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말은 한치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그리고 또 실행을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던 방법만 골라서 이렇게 알려준데도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리더라. 그 점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게 그래요. 저도요. 내 아이를 키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시켰거든요. 그때는 공부를 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공부만 성적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이의 공부하는 자세까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환자로 치면 얘는 중환자였어요. 중환자.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살리려면 별짓을 다 해보겠죠. 그래서 제가 근 한 6개월 바닥 상태 수능이라는 것 전혀 공부를 못 해본 한다고는 했지만은 제대로 못 해본 아이를 자꾸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전컴에 합격을 시켜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기 합격시켜놓고 보니까 뭐가 아쉽냐? 자, 서울대 전컴에 6개월 만에 합격시켜놓고도 내가 아이를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시킨 것도 있고요, 꼭 해야 될 것도 몰랐고요,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괜히 쓸데없이 신경을 썼던 것부터 해서 일단 시험을 끝내놓고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탁 터놓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더 좋은 점수를 얻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후회가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서울대를 보내놓고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잘못했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어느 서울대 말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을 시켰던 부모들은 그 시행착오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예 몰랐던가, 아니면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행착오 하지 말라. 그래서 대한민국 저희 잘 키우자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앞으로 아이들 키우고 특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그 뜻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래 놓고 5월달쯤 돼가지고 나 의대 가고 싶어요 하고 수능 다시 보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반가웠거든요.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내가 시행착오를 하고 잘못했던 거, 무수히 떠올랐던 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저는 아주 기꺼이 제 1년을 더 아이 공부에 쏟아붓겠다 생각하지, 기쁜 마음에 아이를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겉으로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 또 조건도 내걸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지가 원하는 대학 가서 있지만은요, 우리 애 역시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렇게 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댓글에 올리시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애는 노는 데에는 대한민국 1등을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놀기를 좋아하는 애예요. 끝까지 제가 붙잡고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도 붙잡고 하자. 또 한마디 있잖아요. 돌을 닦자. 그거 일일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하얗게 쉬거든요. 그래서 도를 닦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끝내 지가 원하는 대학 이런 데 보내놓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가 스스로 잘 굴러가요. 그때 도 닦은 그 기분을 부모로서는 그 기분만 느끼는 거죠. 뭐 아이가 잘 됐다고 뭐 저한테 뭐 득될 거 없어요. 단지 마음고생을 앞으로 겪어야 될 걸 좀 덜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 여러분, 저희 잘기이자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얘기를 가급적이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최대적은 시행착오다. 그걸 방지하시고요. 아이들이 그 공부를 시키는데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데 힘들다. 그럴 경우는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아이들을 설득해 드립니다. 그래서라도 꼭 부모님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